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여기 몇 년 다녔다고. 대드는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걸 하는 거예요. 승진, 꿈도 꾸지 마. 그건 감수하겠습니다. 아버지 같이 살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 결혼하고 싶습니다. 거실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벽시계 초침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공간을 채웠습니다. 박정우는 손에 든 신문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활자들이 눈앞에서 흔들렸지만 그는 시선을 고정한 채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소파 끝에 앉아 아버지의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손은 무릎 위에 얹었지만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준비해온 말들이 목구멍 어딘가에서 엉켜버렸습니다. 정우는 천천히 신문을 접었습니다. 모서리를 정확히 맞춰 반듯하게 접는 동작이 마치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는 의식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신문을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소리 하나 나지 않을 만큼 조심스럽게. 어디서 만났나? 질문이었지만 억양은 평평했습니다. 궁금해서라기보다는 절차상 물어야 할 것을 묻는 목소리였습니다. 회사 근처 카페에서요. 작년 가을이었습니다. 민호의 대답은 준비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준비된 만큼 더 긴장되었습니다. 정우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30층 펜트하우스에서 내려다 보이는 도시는 저녁 노을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빌딩 숲 사이로 한강이 가느다란 실처럼 반짝였습니다. 그는 매일 이 풍경을 보았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각도에서. 하지만 오늘따라 그 풍경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 집에는 세 사람이 살았습니다. 정확히는 세 사람이 각자의 공간에서 생활했습니다. 정우는 서재와 거실을, 민호는 자신의 방을, 가정부 이 씨는 주방과 다용도실을 자신의 영역으로 삼았습니다. 저녁 식사 때만 짧게 마주쳤고 주말에도 각자의 일정으로 움직였습니다. 정우는 일찍 성공했습니다. 40 전에 이미 중견기업 대표 자리에 올랐고 50을 넘긴 지금은 업계에서 손꼽히는 인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돈도 명예도 사회적 지위도 모두 가졌습니다. 하지만 이 넓은 집은 항상 고요했습니다. 아니, 고요하다기보다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상대는 어떤 사람인가? 정우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여전히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침을 삼켰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수없이 연습했습니다. 거울 앞에서, 출근길 차 안에서, 심지어 꿈속에서도. 하지만 실제로 마주하니 준비한 말들이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좋은 사람입니다. 성실하고 착하고. 직업은. 정우가 말을 잘랐습니다. 감정이 실린 형용사들은 그에게 아무 정보도 주지 못했습니다. 그는 구체적인 것들을 원했습니다. 측정 가능한 것들, 확인 가능한 것들. 금융센터에서 일합니다. 지역센터 창구 직원이에요. 정우의 어깨가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민호는 그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급여는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정적이고요. 승진 기회도. 가족은. 또다시 끊어진 말. 민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부모님은 지방에 계십니다. 평범한 가정이고요. 배경은 없다는 얘기군. 정우가 드디어 민호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에는 실망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저 예상했다는 듯한 차가운 확인만이 있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와 시선을 마주쳤습니다. 눈을 피하고 싶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 자체를 봐주셨으면 합니다. 사람 자체? 정우는 낮게 웃었습니다. 비웃음이 아니라 허탈함에 가까운 웃음이었습니다. 민호야. 정우가 처음으로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내가 지금 앉아있는 그 소파가 얼마짜린 줄 아나? 내가 다니는 회사가 어떻게 생긴 건지 생각해 봤나?
이 모든 게 사람 자체만 보고 쌓아진 거라고 생각하나? 민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우는 다시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사람은 혼자 사는 게 아니야. 가족이 있고 배경이 있고 그 사람이 걸어온 길이 있지. 그게 다 그 사람을 말해주는 거다. 정우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대화는 끝났다는 신호였습니다. 민호도 따라 일어섰지만 쉽게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생각해봐라. 충분히. 정우는 서재로 향했습니다. 발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복도를 지나 서재 문이 닫히는 소리만이 작게 울렸습니다. 민호는 거실에 홀로 남았습니다. 소파에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준비한 말의 절반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준비한 말들은 전혀 쓸모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듣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결론을 내린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완전히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조명이 켜지지 않았습니다. 어둠이 천천히 공간을 채워갔습니다. 민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릎 위에 놓인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서재 안 정우는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모니터는 켜지지 않았습니다. 책도 펼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암흑 속에서 손을 깍지 낀 채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 오래된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오래전 잊었다고 믿었던 기억의 파편들이 조금씩 떠올랐습니다. 정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더 선명해지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민호는 다시 거실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저녁 식사 후였습니다. 정우는 식탁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김이 가늘게 올라오는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싼 채 그는 여전히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한번 만나주실 수 있으실까요? 민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단호했습니다. 3일 동안 수없이 생각했습니다. 포기할까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정우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도자기가 받침과 부딪히는 소리가 식탁 위를 굴러갔습니다. 만나서 뭘 확인하겠나? 반문이었습니다. 거절이 아니라 진짜 궁금해서 묻는 것 같았습니다. 직접 보시면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뭘 보길 바라나? 정우가 민호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민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성실함? 진실함? 그런 추상적인 단어들이 아버지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 사람이 어떤 가정에서 자랐는지 알고 있나? 정우가 물었습니다. 부모님은 작은 식당을 하십니다. 지방 소도시에서요. 형제는 없고 학력은 지역 대학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성적은 우수했고 입사 시험도 높은 점수로 인맥은 민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다는 듯이 민호야, 결혼은 두 사람만 하는 게 아니야. 정우가 찻잔을 다시 들었습니다.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모든 동작이 정확하고 절제되어 있었습니다. 가족이 만나고 집안이 만나고 살아온 배경이 만나는 거지. 내가 아무리 그 사람을 좋아해도 뒤따라오는 것들까지 책임질 수 있나? 그건 회사는 어떻게 될 것 같나? 정우가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이사 자리에 오르려면 아직 멀었어. 그때 내 옆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가 중요하다. 사람들은 다 본다. 내 배우자가 어디 출신인지, 어떤 집안인지, 어떤 인맥을 가졌는지. 민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게 중요한 건가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가 나서가 아니라 슬퍼서였습니다. 정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처음으로 피곤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중요하지 않았으면 좋겠지. 나도.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아. 아버지는 사랑해서 결혼하신 거 아니었나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정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내 어머니 얘기는 하지 마라.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경고였습니다. 민호는 그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민호가 어렸을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이후로 아버지는 단 한 번도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사람은 자리가 말해주는 거다. 정우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어떤 위치에 있느냐, 그게 그 사람의 가치를 보여준다. 창구 직원이라는 건 거기까지라는 얘기야. 더 올라갈 수 없었다는 거지. 민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무언가 차올랐지만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럼 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른 사람을 만나라. 정우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회사 임원 딸들 중에 괜찮은 애들 많아. 내가 소개시켜 줄 수도 있고. 사랑하지 않는데요. 사랑은 만들어지는 거야. 같이 살다 보면. 민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정우 역시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은 다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민호는 거실을 나갔습니다. 복도를 지나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방은 넓었지만 숨이 막혔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메시지함을 열었습니다. 가장 최근 대화는 3일 전이었습니다. 아버지께 말씀드렸어. 조금만 기다려줘. 읽은 표시는 떠 있었지만 답장은 없었습니다. 민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도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답을 알면서도 확인하고 싶지 않아 한다는 것을. 민호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얀 천장이 점점 흐려졌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정우는 여전히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차는 식었지만 다시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찻잔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래된 장면들이 떠올랐습니다. 20대의 자신, 아무것도 없던 시절, 사랑한다고 믿었던 시절. 하지만 그 기억들은 희미했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의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정우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식탁을 정리하고 찻잔을 싱크대에 놓았습니다. 모든 동작이 기계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서재로 향했습니다. 서재 책상 서랍에는 오래된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정우는 그것들을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미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정우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민호처럼 부자는 다른 방에서 같은 자세로 같은 어둠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주말 아침이었습니다. 민호는 일찍 외출했습니다. 어디 가는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정우도 묻지 않았습니다. 집은 고요했습니다. 가정부 이 씨는 주말에는 오지 않았습니다. 정우는 홀로 거실에 앉아 신문을 펼쳤습니다. 경제면, 사회면, 문화면. 차례대로 읽어 내려갔지만 머릿속에 남는 건 없었습니다. 정우가 지나자 정우는 신문을 접었습니다. 주방으로 가서 간단히 요기를 했습니다. 샌드위치 하나와 우유 한 잔.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접시를 닦고 컵을 헹구고 싱크대를 닦았습니다. 모든 것이 깨끗해졌지만 여전히 할 일이 없었습니다. 정우는 서재로 갔습니다. 책장 앞에 섰습니다. 경영서적, 경제학 책들, 자기계발서들이 빼곡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가는 책은 없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책상 서랍으로 향했습니다. 오른쪽 맨 아래 서랍.
오랫동안 열지 않았던 곳이었습니다. 정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오래된 계약서, 영수증, 명함들. 그 밑에 작은 상자가 있었습니다. 나무로 만든 작은 상자였습니다. 표면에는 흠집이 많았습니다. 정우는 상자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몇 장의 사진과 편지 봉투, 그리고 작은 물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빛바랜 사진이었습니다. 모서리가 해지고 색이 바랬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남녀가 서 있었습니다. 25쯤 되어 보이는 나이였습니다. 남자는 헐렁한 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짧게 깎았고 표정은 어색했습니다. 카메라를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고 살짝 비켜보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소박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뒤로 묶었고 화장기는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행복해 보였습니다. 배경은 작은 공원이었습니다. 벤치 하나와 나무 몇 그루가 보였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동네 공원이었습니다. 정우는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 남자가 자신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런 표정을 짓던 때가 있었다는 것도, 저렇게 초라한 옷을 입고도 부끄러워하지 않던 때가 있었다는 것도, 그리고 여자. 정우의 손가락이 사진 속 여자의 얼굴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건드리지 않고 조심스럽게, 마치 실제로 닿으면 부서질 것 같은 듯이. 수진아. 이름을 불렀습니다. 오랜만에 입 밖으로 내뱉는 이름이었습니다.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정우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사진을 책상 위에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깊은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수진. 정우가 25대 만난 여자였습니다. 동네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다 마주쳤습니다. 둘 다 같은 책을 집으려다 손이 부딪혔습니다. 진부한 만남이었습니다. 하지만 진부할수록 진실했습니다. 수지는 평범한 집안의 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공장 노동자였고 어머니는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수진도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야간 대학을 다녔습니다. 정우 역시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대학을 겨우 졸업하고 작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월급은 적었고 미래는 불확실했습니다. 하지만 둘은 행복했습니다. 주말이면 공원을 걸었고 싸구려 식당에서 밥을 먹었고 극장 대신 텔레비전으로 영화를 봤습니다. 돈이 없어도 웃을 수 있었습니다. 정우는 수진에게 청혼했습니다. 반지도 없이 한쪽 무릎을 꿇지도 못하고 그저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나랑 결혼해 줄래? 수진은 울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부모는 반대했습니다. 정우에게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가진 것도 없고 배경도 없는 남자라고 했습니다. 딸을 고생시킬 게 뻔하다고 했습니다. 정우의 부모도 반대했습니다. 같은 이유로 수진에게 도움이 되는 게 없다고 했습니다. 집안 배경도 없고 인맥도 없다고 했습니다. 더 나은 사람을 만나야 한다고 했습니다. 둘은 반년을 버텼습니다. 가족을 설득하려 했습니다. 사랑만 있으면 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달랐습니다. 수진의 아버지가 쓰러졌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다 다쳤습니다. 수술비가 필요했습니다. 거액이었습니다. 수진은 정우에게 말했습니다. 미안해. 나 지금은 못하겠어. 아버지가. 정우는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돈을 구하려 했습니다. 대출을 알아봤지만 담보가 없었습니다. 친구들에게 빌리려 했지만 다들 형편이 비슷했습니다.
결국 수지는 다른 남자를 만났습니다. 부모가 소개해준 사람이었습니다. 돈은 있었지만 나이가 많았습니다. 수지는 결혼을 선택했습니다. 아니,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우는 결혼식에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소식은 들었습니다. 수진이 웃지 않았다는 것을, 드레스는 화려했지만 얼굴은 창백했다는 것을. 그로부터 5년 후 정우는 성공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를 옮기고 승진하고 돈을 모았습니다.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다른 것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생각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10년 후 수진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병이었습니다. 오래 앓았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옆에 있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정우는 장례식장에 갔습니다. 뒤쪽에 서서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영정 속 수지는 여전히 젊었습니다. 하지만 웃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정우는 술을 마셨습니다. 혼자서, 아무도 없는 집에서 새벽까지 마셨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식으로 살지 않겠다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겠다고, 현실을 직시하겠다고. 그 후 정우는 결혼했습니다. 적절한 사람과, 집안도 괜찮고 학벌도 좋은 여자와. 사랑은 없었지만 불편하지도 않았습니다. 민호가 태어났습니다. 아내는 아이를 낳고 몇 년 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우는 슬프지 않았습니다. 아니, 슬픔을 느낄 겨를이 없었습니다. 회사 일이 바빴고 아이를 키워야 했습니다. 감정을 묻어두는데 익숙해졌습니다.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감정 없이 계산적으로, 현실적으로. 정우는 다시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수진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말라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이번엔 다를 수 있을까? 혼잣말이었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도 몰랐습니다. 수진에게인지, 자신에게인지, 아니면 민호에게인지. 정우는 사진을 다시 상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서랍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서랍은 닫히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민호가 돌아왔을 때 정우는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호야, 내 아버지. 그 사람. 한번 보자. 민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내 방식대로 볼 거다. 말이 아니라 눈으로 보겠어. 정우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민호는 그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무슨 뜻인지 그냥 이름과 일하는 곳만 알려줘라.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한다. 민호는 무슨 뜻인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유일한 기회라는 걸 알았습니다. 김윤서, 서현지역 금융센터입니다.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눈빛이 달랐습니다. 결심한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정우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회사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비서에게 오전 일정을 취소한다고 연락했습니다. 이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정우는 옷장을 열었습니다. 정장들이 줄지어 걸려 있었습니다. 모두 명품이었습니다. 맞춤 제작한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그것들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옷장 맨 안쪽 구석진 곳에 오래된 옷들이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입지 않은 것들이었습니다. 정우는 그 중에서 낡은 스웨터 하나를 꺼냈습니다. 회색빛이 바랜 스웨터였습니다. 그리고 색이 바랜 청바지, 낡은 운동화를 찾았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낯선 사람이 보였습니다. 아니, 낯익은 사람이 보였습니다. 오래전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정우는 시계를 풀었습니다.
명품 시계였습니다. 서랍에 넣고 대신 오래된 전자시계를 찾아 찼습니다. 지갑도 바꿨습니다. 명함이 든 가죽 지갑 대신 헐렁한 천지갑을 꺼냈습니다. 안에는 현금 몇 장만 넣었습니다. 신용카드는 모두 빼냈습니다. 모자를 눌러 썼습니다. 오래된 야구 모자였습니다. 챙이 해져 있었습니다. 준비가 끝났습니다. 정우는 다시 거울을 보았습니다. 이제 재벌 회사 대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나이 든 남자였습니다. 정우는 집을 나섰습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현관을 나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 로비를 지나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경비원이 인사했지만 정우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정우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만 까딱이고 지나쳤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버스를 탔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10년? 20년? 그보다 더 오래전이었을 것입니다. 정류장에는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출근하는 직장인들, 등교하는 학생들, 장을 보러 가는 노인들, 다들 피곤해 보였습니다. 정우는 뒤쪽에 섰습니다. 버스가 왔습니다. 사람들이 밀고 들어갔습니다. 정우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교통카드를 찍었습니다. 오래전에 만들어둔 카드였습니다. 다행히 아직 작동했습니다. 자리가 없었습니다. 정우는 손잡이를 잡고 섰습니다.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몸이 흔들렸습니다. 균형을 잡느라 애를 썼습니다. 창밖을 보았습니다. 익숙한 거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보니 달랐습니다. 차 안에서 볼 때와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더 느렸고, 더 자세했고, 더 현실적이었습니다. 30분 후 정우는 서현역에서 내렸습니다. 지역 금융센터는 역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였습니다. 정우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오래된 상가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작은 식당, 슈퍼마켓, 세탁소, 철물점. 평범한 동네였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금융센터가 보였습니다. 3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낡은 간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입구는 좁았고 계단은 가팔랐습니다. 정우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발은 움직였습니다. 입구로 들어갔습니다. 대기 공간은 좁았습니다. 플라스틱 의자들이 벽을 따라 놓여 있었습니다. 이미 몇 명이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번호표를 뽑았습니다. 42번이었습니다. 전광판을 보니 현재 28번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한참 기다려야 했습니다. 빈 의자에 앉았습니다. 플라스틱이 딱딱했습니다. 쿠션도 없었습니다. 정우는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대기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씩 보았습니다. 노인들이 많았습니다. 젊은 사람은 몇 명 없었습니다. 다들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정우 옆에 앉은 노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손에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구겨진 서류들이었습니다. 노인은 그것을 몇 번이고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복잡하네요. 정우가 말을 걸었습니다. 노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뭐가 이리 어려운지. 노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혼자 오셨어요? 자식들은 바쁘다고 하고. 혼자 하라는데 이걸 어떻게 알아요? 노인은 다시 서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정우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졌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번호가 하나씩 올라갔습니다. 30번, 32번, 35번. 정우는 기다렸습니다. 사무실 소파에서는
단 5분도 기다려본 적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1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드디어 전광판에 42번이 떴습니다. 창구 2번이었습니다. 정우는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저렸습니다. 플라스틱 의자에 오래 앉아 있어서였습니다. 창구로 향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여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았습니다. 딱 적당한 속도였습니다. 정우는 그 얼굴을 보았습니다. 민호가 사랑한다는 사람. 김윤서. 평범한 얼굴이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예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편안해 보였습니다. 피곤하지만 친절한 얼굴이었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윤서가 물었습니다. 정우는 준비한 말을 꺼냈습니다. 예금 상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네, 어떤 상품을 원하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정우는 일부러 더듬거렸습니다. 노인처럼 행동했습니다. 윤서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짜증내는 기색도 없었습니다. 천천히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윤서는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낮았습니다. 속도는 느렸습니다. 정우가 이해할 수 있도록, 정우가 따라올 수 있도록. 정우는 듣는 척하며 관찰했습니다. 윤서의 표정, 목소리 톤, 손동작, 모든 것을 놓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민호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이 사람이 우리 가족이 될 자격이 있을까? 하지만 아직 판단하기엔 이었습니다. 정우는 더 봐야 했습니다. 윤서는 여러 상품의 특징을 설명했습니다. 금리, 만기, 중도해지 조건까지 꼼꼼하게 짚어주었습니다. 정우는 중간중간 질문을 던졌습니다. 일부러 어려워하는 척, 이해하지 못하는 척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더 이득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어르신께서 언제 돈을 찾으실 계획이신지에 따라서요. 윤서는 답답해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질문을 2번, 3번 해도 다시 설명해 주었습니다. 목소리 톤이 높아지지 않았습니다. 표정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정우는 놀랐습니다. 예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젊은 직원들은 대개 노인을 귀찮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윤서는 달랐습니다. 상담은 30분 넘게 이어졌습니다. 뒤에서 대기하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43번, 44번. 점점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서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세요? 마지막 질문이었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잘 알겠습니다. 좀 더 생각해보고 다시 올게요. 네, 언제든 오세요. 도와드릴게요. 윤서가 미소 지었습니다. 작은 미소였습니다. 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우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대기 공간 구석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지켜봤습니다. 다음 고객이 왔습니다. 아주머니였습니다. 대출 상담이었습니다. 복잡한 케이스인 것 같았습니다. 아주머니는 서류를 잔뜩 들고 왔지만 정리가 안 돼 있었습니다. 윤서는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서류를 정리해주고 빠진 것을 체크해주고 다음에 준비해 올 것을 메모해 주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 다음은 젊은 남자였습니다. 급하게 들어와서 빨리 처리해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서류가 미비했습니다. 윤서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무엇이 필요한지, 왜 필요한지. 남자는 짜증을 냈지만 윤서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정우는 2시간 넘게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윤서를 지켜봤습니다. 다양한 고객들을 상대하는 모습을, 화를 내는 사람, 우는 사람, 고마워하는 사람. 윤서는 모두에게 같은 태도를 보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창구에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팻말이 걸렸습니다. 윤서가 자리를 떴습니다. 정우도 일어났습니다. 센터 밖으로 나왔습니다. 근처 벤치에 앉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비서에게 전화했습니다. 오후 일정도 취소해주게. 무슨 일이신지 묻지 말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윤서에게서 문제를 찾으려 했습니다. 불성실함, 건성, 무례함, 어떤 것이든. 하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여전히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직장에서의 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더 봐야 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났습니다. 정우는 다시 센터로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번호표를 뽑지 않았습니다. 그냥 구석 의자에 앉았습니다. 오후 업무가 시작되었습니다. 윤서가 창구로 돌아왔습니다. 손에 작은 도시락 통을 들고 있었습니다. 플라스틱 통이었습니다. 싸운 것 같았습니다. 고객들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오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윤서는 변함없었습니다. 지치지 않았습니다. 아니, 지쳤을 텐데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후 3시쯤 일이 벌어졌습니다. 센터 입구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정우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노인 한 분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계단에서 넘어진 것 같았습니다. 옆에 있던 사람들이 당황해하며 서 있었습니다. 누가 119좀 어떻게 해야? 사람들은 망설였습니다. 다가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때 누군가 달려갔습니다. 윤서였습니다. 창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손님을 상대하던 중이었지만 그냥 일어났습니다. 동료 직원이 뭐라 말했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윤서는 쓰러진 노인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의식을 확인했습니다. 맥박을 짚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말했습니다. 119 불러주세요. 빨리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명확했습니다. 누군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윤서는 노인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받쳤습니다. 코트를 벗어 베개 삼아 깔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괜찮으세요? 곧 구급차 와요. 조금만 버티세요. 노인은 희미하게 신음했습니다. 윤서는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때 센터 책임자가 나타났습니다. 이상철이라는 이름표를 단 중년 남자였습니다. 얼굴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김대리, 지금 뭐 하는 거야? 윤서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손님이 쓰러지셨어요. 그건 알아. 창구는 누가 봐. VIP 고객 기다리고 계시잖아. 지금은 규정보다 사람이 먼저예요. 윤서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센터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숨죽여 지켜봤습니다. 이상철의 얼굴이 더 붉어졌습니다. 당신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대드는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걸 하는 거예요. 윤서는 여전히 노인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상철은 뭔가 더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주변 시선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헛기침을 하고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노인을 들것에 옮겼습니다. 윤서는 끝까지 함께 있었습니다. 구급차가 떠날 때까지.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코트는 더러워져 있었습니다. 손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창구에 앉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분 들어오세요.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정우는 그 모든 것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가 평생 믿어온 것들이 흔들렸습니다. 사람은 배경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가진 것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위치가 곧 가치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본 것은 달랐습니다. 창구 직원, 평범한 월급쟁이, 배경도 없고 인맥도 없는 사람. 하지만 누구보다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규정보다 사람을 택했습니다. 자신의 자리를 위협받으면서도 옳은 일을 했습니다. 정우는 벤치에 앉아 손을 떨었습니다. 50년을 살아오며 쌓아온 기준들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뭘 보고 살아온 거지? 혼잣말이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윤서의 뒷모습이 오래도록 눈에 남았습니다. 창구에 앉아 다음 고객을 맞이하는 모습, 여전히 차분하고 성실한 모습. 정우는 알았습니다. 아직 충분히 보지 못했다는 것을, 더 확인해야 한다는 것을. 하지만 동시에 알았습니다. 이미 답은 기울어지고 있다는 것을.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일어났습니다. 센터를 나왔습니다. 거리는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우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젊은 시절의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윤서가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정우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오래된 공원, 낡은 벤치, 그리고 웃고 있는 누군가의 얼굴. 정우는 다음 날도 센터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아침부터 갔습니다. 같은 옷차림이었습니다. 낡은 스웨터와 바랜 청바지, 모자를 깊이 눌러 썼습니다. 대기 공간은 한산했습니다. 아침 일찍이라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정우는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신문을 펼쳤습니다. 읽는 척하며 윤서를 관찰했습니다. 윤서는 정시에 출근했습니다. 단정한 블라우스에 검은색 바지 차림이었습니다. 화장은 옅었습니다. 머리는 뒤로 묶었습니다. 간단하지만 깔끔한 모습이었습니다. 창구에 앉기 전 윤서는 주변을 정리했습니다. 팸플릿을 가지런히 놓고 펜을 확인하고 컴퓨터를 켰습니다. 모든 동작이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준비된 사람의 움직임이었습니다. 첫 번째 고객이 들어왔습니다. 젊은 여자였습니다. 예금 가입 상담이었습니다. 간단한 업무였습니다. 10분 만에 끝났습니다. 윤서는 웃으며 배웅했습니다. 두 번째 고객은 까다로웠습니다. 중년 남자였습니다. 대출 조건에 불만이 많았습니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윤서는 침착했습니다. 설명을 반복했습니다.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남자는 결국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정우는 감탄했습니다. 윤서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화를 내는 고객에게도 똑같이 친절했습니다. 프로페셔널했습니다. 오전이 지나고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윤서는 창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휴게실로 가지 않았습니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정우는 조심스럽게 따라갔습니다. 거리를 두고 뒤를 밟았습니다. 윤서는 근처 편의점에 들어갔습니다. 삼각김밥 하나와 물 한 병을 샀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정우는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윤서는 천천히 식사했습니다. 휴대폰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잠시 쉬는 시간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윤서는 다시 센터로 돌아갔습니다. 정우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오후 업무가 시작되었습니다. 고객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 이후라 대기 인원이 많았습니다. 윤서는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오후 2시쯤 하늘이 어두워졌습니다.
구름이 몰려왔습니다. 곧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정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우산을 안 가져왔습니다. 일부러였습니다. 더 오래 머물 핑계가 필요했습니다.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씩, 그러다 점점 굵어졌습니다. 금세 폭우가 되었습니다. 센터 안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우산 없이 온 사람들이 당황했습니다. 비를 피해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때 노인 한 분이 들어왔습니다. 온몸이 젖어 있었습니다. 우산도 없이 비를 맞고 온 것 같았습니다. 노인은 떨고 있었습니다. 윤서가 그걸 봤습니다. 상담 중이었지만 잠시 멈췄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고객에게 양해를 구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물함으로 가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수건이었습니다. 개인 수건인 것 같았습니다.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이거 쓰세요. 감기 걸리시겠어요. 노인은 당황했습니다. 아니, 괜찮아요. 아니에요. 쓰세요. 윤서는 수건을 노인 손에 쥐어줬습니다. 그리고 자판기에서 따뜻한 음료를 뽑아왔습니다. 자기 돈으로 샀습니다. 이것도 드세요. 몸 좀 녹이시고요. 노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윤서는 미소 지으며 다시 창구로 돌아갔습니다. 마치 아무것도 아닌 일인 것처럼. 정우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작은 일이었습니다. 수건 한 장, 음료 한 캔. 하지만 그 작은 것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였습니다. 정우는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언제 마지막으로 이런 일을 했을까? 낯선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었을까? 아무 데가 없이 그냥 사람이라서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비는 그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세게 쏟아졌습니다. 천둥 소리가 들렸습니다. 번개가 번쩍였습니다. 창문으로 물이 새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이라 틈새가 많았습니다. 직원 한 명이 걸레를 가져왔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윤서가 또다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구를 비우고 창문 쪽으로 갔습니다. 다른 직원과 함께 물을 닦았습니다. 자기 일이 아니었지만 그냥 했습니다. 책임자 이상철이 나타났습니다. 어제 노인을 돕던 윤서에게 화를 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김대리, 창구 비우지 말라고 했잖아. 물이세요. 고객들이 불편해하세요. 그건 관리팀이 할 일이야. 당신은 창구나 지켜. 윤서는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물을 닦았습니다. 이상철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말 안 들려? 당장 창구로 돌아가. 끝나고 가겠습니다. 윤서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이상철은 뭔가 더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주변의 고객들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그 장면을 봤습니다. 윤서는 권위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했습니다. 자신의 자리가 위태로워질 수 있는데도 물을 다 닦고 윤서는 창구로 돌아왔습니다. 손이 젖어 있었습니다. 옷도 조금 젖었습니다. 하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다음 분 들어오세요. 여전히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정우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가식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친절한 게 아니라는 것을, 진심이었습니다. 그냥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비는 해질녘에야 그쳤습니다. 구름이 걷히고 석양이 비쳤습니다. 젖은 거리가 붉게 물들었습니다. 정우는 센터를 나왔습니다. 비에 젖은 거리를 걸었습니다. 신발이 젖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생각이 복잡했습니다. 윤서를 더 많이 알수록 확신이 커졌습니다. 이 사람은 민호에게 어울린다고, 아니, 어울리는 정도가 아니라 민호에게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자신의 판단이 틀릴까봐, 다시 후회하게 될까봐. 수진처럼 정우는 멈춰섰습니다. 빌딩 유리창에 비친 자신을 봤습니다. 낡은 옷을 입은 노인, 피곤해 보이는 얼굴. 이게 진짜 자신일까? 아니면 저 안에 있는 정장 입은 사람이 진짜일까? 정우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정우는 서재에 앉았습니다. 민호는 아직 퇴근하지 않았습니다. 정우는 혼자였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수진의 사진을 봤습니다.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하고 싶어. 혼잣말이었습니다. 수진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자신에게 하는 다짐이었습니다. 정우는 사진을 다시 넣고 서랍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자고. 가장 중요한 순간을 보자고. 사흘 후 정우는 다시 센터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월말이었습니다. 센터가 가장 바쁜 시기였습니다. 대기 공간은 꽉 찼습니다. 사람들이 벽까지 줄을 섰습니다. 노인들, 주부들, 직장인들, 모두 무언가를 처리하러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정우는 번호표를 뽑았습니다. 78번이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번호는 51번. 한참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은 지쳐 있었습니다. 긴 대기 시간에 짜증이 났을 것입니다. 창구는 3개가 열려 있었습니다. 윤서의 창구 2번, 그리고 1번과 3번. 하지만 이번 창구에 가장 많은 사람이 몰려 있었습니다. 정우는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윤서가 가장 친절했기 때문입니다. 가장 꼼꼼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그걸 알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번호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60번, 65번, 70번. 정우는 기다렸습니다. 사람들의 불평을 들으며 아이들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오전 11시쯤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입구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정우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양복을 입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뒤에 비서로 보이는 사람이 따라왔습니다. 남자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직원에게 다가갔습니다. 책임자 불러. 명령조였습니다. 직원이 당황하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곧 이상철이 나타났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상철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허리가 굽었습니다.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바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빨리 좀 해. 시간 없어. 남자는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이상철은 계속 웃으며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윤서의 창구로 향했습니다. 김대리, 잠깐. 윤서는 고객을 상대하고 있었습니다. 노부부였습니다. 연금 관련 상담이었습니다. 복잡한 케이스였습니다. 지금 상담 중인데요. 그건 다른 창구로 보내. 이분이 급하셔. 이상철이 노부부를 보며 말했습니다. 다른 창구로 가주시겠어요? 죄송합니다만. 노인은 당황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왔는데 급한 분이라서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철의 목소리에는 강제성이 있었습니다. 노부부는 할 수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억울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윤서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양복 남자가 창구에 앉았습니다. 서류를 던지듯 내밀었습니다. 이것 처리. 윤서는 서류를 받았습니다. 대출 연장건이었습니다. 큰 금액이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서가 서류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필요한 서류가 빠져 있었습니다.
이 서류가 필요한데요. 그거 없어도 되잖아. 빨리 처리해. 규정상 필요합니다. 규정? 난 VIP야. VIP한테도 그런 거 필요해? 남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상철이 끼어들었습니다. 김대리, 융통성 좀 발휘해봐. VIP 고객이잖아. 하지만 규정은 내가 책임질게. 빨리 처리해. 이상철이 윤서를 째려봤습니다. 윤서는 갈등했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보고 서류를 보고 이상철을 보고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대기하던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정우도 숨죽이며 지켜봤습니다. 윤서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못하겠습니다. 뭐? 이상철과 양복 남자가 동시에 물었습니다. 규정을 어기면서까지는 못하겠습니다. 서류를 가져오시면 처리해드리겠습니다. 윤서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또렷했습니다. 양복 남자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지금 나한테 장난해? 책임자한테 항의할 거야. 그러십시오. 윤서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상철이 윤서의 팔을 잡았습니다. 잠깐 나와봐. 윤서를 끌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복도로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으로 정우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조심스럽게 따라갔습니다. 복도 모퉁이에 숨어 귀를 기울였습니다. 너 미쳤어? VIP 고객한테 그게 무슨 태도야? 이상철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화가 잔뜩 나 있었습니다. 규정을 어길 수는 없어요. 규정? 고객이 우선이야. 특히 VIP는 아니에요. 윤서의 목소리였습니다. 떨리지만 단호했습니다. 뭐? 고객은 똑같아요. VIP든 일반 고객이든 기다리고 계신 분도 고객이에요. 먼저 오신 분들도 고객이고요. 지금 나한테 훈계하는 거야? 훈계가 아니에요. 제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좋아. 이상철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너 이번 달 평가 각오해. 승진? 꿈도 꾸지 마. 아니, 여기 계속 있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 그건 감수하겠습니다. 뭐? 해고되더라도 할 말은 해야죠. 윤서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상철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헛웃음을 쳤습니다. 너 정말 대단하네. 직장 생활 하나도 몰라. 알아요. 하지만 타협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래. 뭔데? 사람을 차별하는 것. 윤서의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이상철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사무실로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윤서는 혼자 남았습니다. 벽에 기댔습니다.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릎도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후회하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정우는 모퉁이에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윤서는 자신의 자리를 걸었습니다. 승진을, 직장을, 미래를.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옳다고 믿는 것을 정우는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라고, 가식이 없다고, 돈으로, 권력으로, 지위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다고,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틀렸다고, 평생 믿어온 것들이 틀렸다고, 사람의 가치는 가진 것으로 매겨지지 않는다고. 윤서가 복도를 걸어왔습니다. 정우는 황급히 대기 공간으로 돌아갔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윤서가 창구로 돌아왔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하지만 자세를 바로 했습니다. 컴퓨터를 켰습니다. 다음 고객을 불렀습니다. 양복 남자는 이미 나간 후였습니다.
화가 나서 그냥 나간 것 같았습니다. 노부부가 다시 2번 창구로 왔습니다. 윤서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어서 상담 도와드릴게요. 노부부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사과를 받을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니에요. 고객님이 먼저 오셨는데 기다리게 한 건 잘못입니다. 윤서는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더욱 꼼꼼히 상담했습니다. 정우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미 답은 나왔습니다. 그날 정우는 78번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센터를 나왔습니다. 거리를 걸었습니다. 오랫동안 걸었습니다.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졌습니다. 50년 동안 쌓아 올린 벽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새로운 것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정우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근처 작은 공원이었습니다. 나무가 많고 사람이 적은 곳이었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오후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바스락거렸습니다. 정우는 두 손을 모았습니다. 깍지를 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미세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지난 일주일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윤서를 처음 본 순간 노인을 돕던 모습, 비 오는 날 수건을 건네던 모습, 그리고 오늘 자신의 자리를 걸면서도 원칙을 지키던 모습, 정우는 자문했습니다. 나는 저렇게 살았나? 저렇게 살 수 있었나? 대답은 아니오였습니다. 정우는 성공을 위해 많은 것을 포기했습니다. 원칙을, 신념을, 때로는 사람을, 효율을 추구했습니다. 결과를 중시했습니다. 과정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 자리에 올랐습니다. 재벌 기업 대표, 부와 명예를 가진 사람, 존경받는 사업가. 하지만 행복했나? 정우는 생각했습니다. 진짜 행복했나? 역시 대답은 아니오였습니다. 정우는 외로웠습니다. 넓은 집에서, 비싼 차 안에서, 화려한 사무실에서 항상 외로웠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지만 진짜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익으로 맺어진 관계들, 필요에 의한 만남들. 정우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쌓아온 것들이 얼마나 허약한지, 돈으로 쌓은 탑, 지위로 쌓은 벽,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것들. 하지만 윤서가 가진 것은 달랐습니다. 원칙, 신념, 진실함. 그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위협받아도, 불이익을 받아도, 자리를 잃어도 여전히 거기 있었습니다. 정우는 부러웠습니다.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윤서가 부러웠습니다. 저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부러웠습니다. 그리고 민호가 떠올랐습니다. 아들, 자신의 아들. 정우는 민호에게 무얼 물려주고 싶었나? 돈? 회사? 지위? 아니었습니다. 정우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물려주고 싶은 건 다른 것이었습니다. 올바르게 사는 법, 사람을 보는 눈, 흔들리지 않는 중심. 하지만 자신은 그걸 가르쳐 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없었으니까. 그렇다면 누가 가르쳐 줄 수 있을까? 정우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답을 알았습니다. 윤서였습니다. 윤서 같은 사람이 민호 곁에 있다면 민호는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진짜 가치를, 진짜 부를,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을. 정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깊고 긴 한숨이었습니다. 50년의 무게가 담긴 한숨이었습니다. 나는 뭘 보고 살아온 거지? 혼잣말이 흘러나왔습니다. 공원은 조용했습니다. 새소리만 들렸습니다.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답을,
자신은 표면만 봤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들만. 학벌, 집안, 재산, 지위.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안에 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정우는 수진을 떠올렸습니다. 젊은 시절 사랑했던 사람. 배경이 없다는 이유로 포기했던 사람. 만약 그때 다르게 선택했다면, 만약 용기를 냈다면, 만약 세상의 시선을 무시하고 사랑을 택했다면, 지금은 어땠을까? 정우는 상상했습니다. 행복했을까? 후회하지 않았을까?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외롭지는 않았을 것 같았습니다. 적어도 진심으로 웃을 수 있었을 것 같았습니다. 정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햇살이 눈꺼풀을 스쳤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오래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25살, 공원 벤치, 수진과 함께 앉아있던 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 행복했습니다. 언제 그런 감정을 느껴봤나? 정우는 생각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아니 30년 동안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정우는 눈을 떴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세상은 계속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결심이 섰습니다. 더 이상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더 이상 겉모습만 보지 않겠다고, 진짜 가치를 보겠다고, 그리고 민호를 믿기로 했습니다. 아들의 선택을, 아들이 사랑한 사람을. 정우는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오래 앉아 있어서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공원을 나와 거리를 걸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정우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여보세요? 민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심스러웠습니다. 아버지의 전화를 예상하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민호야. 나다. 네, 아버지.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우는 말을 찾았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저기, 네, 그 사람. 맞다. 민호의 숨소리가 멈췄습니다. 뭐라고요? 김윤서 씨. 봤어. 일주일 동안. 그게 무슨, 내가 직접 가서 봤어. 일하는 모습, 사람 대하는 모습, 다 봤다. 민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우는 계속했습니다. 좋은 사람이더라. 정말 좋은 사람이야.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감정이 복받쳤습니다. 아버지, 미안하다. 처음부터 그 사람을 볼 생각을 했어야 했는데, 배경만 물어봤지. 정작 중요한 걸 안 봤어. 민호는 울먹이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정말 집에 데려와라. 제대로 인사하고 싶다. 네, 네. 민호의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기쁨이 넘쳤습니다. 전화를 끊고 정우는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걸어야 했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길을, 이번엔 제대로. 정우는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석양이 등 뒤에 있었습니다.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하지만 앞은 밝았습니다. 윤서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창구 2번에 앉아있던 모습, 여전히 일하고 있을 것입니다. 고객들을 상대하며 차별 없이 진심으로. 정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몰랐습니다. 윤서에게인지, 민호에게인지, 수진에게인지, 자신에게인지. 하지만 진심이었습니다. 저녁 어둠이 내렸습니다. 가로등에 불이 켜졌습니다.
정우는 계속 걸었습니다. 집으로, 새로운 시작으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우는 그동안 준비했습니다. 마음을, 말을, 태도를.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민호가 윤서를 데려온다고 했습니다. 정식으로 소개하겠다고 했습니다. 정우는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평소보다 2시간 일찍이었습니다. 샤워를 하고 옷을 골랐습니다. 정장은 입지 않았습니다. 대신 캐주얼한 셔츠와 면바지를 택했습니다. 너무 격식 차리지 않은 차림이었습니다. 거실을 정리했습니다. 서류들을 치우고 신문을 정리하고 쿠션을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가정부 이 씨가 평소 하는 일이었지만 오늘은 직접 했습니다. 주방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음료수가 있었습니다. 과일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정우는 과일을 꺼내 씻었습니다. 접시에 담았습니다. 서툴렀지만 정성스럽게 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2시. 민호는 3시에 온다고 했습니다. 아직 1시간 남았습니다. 정우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다리를 떨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긴장되었습니다. 언제 이렇게 긴장해봤나? 중요한 계약을 앞두고도 이렇게 떨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은 진짜였으니까. 계산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 통제할 수 없는 감정이었으니까. 정우는 서재로 갔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수진의 사진을 봤습니다. 잘할 수 있을까? 혼잣말이었습니다. 수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진 속에서 미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정우는 사진을 도로 넣었습니다. 상자를 닫았습니다. 하지만 서랍에 넣지 않았습니다.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잊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시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정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아직 2시 40분이었습니다. 일찍 온 것 같았습니다. 정우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표정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리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민호가 서 있었습니다. 옆에 여자가 있었습니다. 윤서였습니다. 정우는 잠시 숨이 멎었습니다. 창구에서 본 것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정장이 아닌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화장도 조금 진했습니다.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정우가 먼저 말했습니다. 목소리를 최대한 부드럽게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서가 인사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세 사람은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정우는 소파를 권했습니다. 윤서와 민호가 나란히 앉았습니다. 정우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색한 침묵이었습니다. 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소개할게요. 김윤서예요. 네, 김윤서입니다. 민호 씨. 아니, 민호 오빠와. 윤서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민호가 살며시 손을 잡아줬습니다. 정우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을, 손을 잡은 모습을,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민호 아버님. 윤서가 다시 말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좋은 집안 출신도 아니고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윤서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민호 오빠를 정말 사랑합니다. 그리고 행복하게 해드릴 자신 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정우는 그 눈을 봤습니다. 진실된 눈이었습니다. 정우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윤서 씨. 네, 아버님. 사실 고백할 게 있습니다.
민호와 윤서가 동시에 정우를 봤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이미 만났습니다. 우리, 네. 윤서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지난주에 금융센터에서 제가 갔었습니다. 윤서는 당황했습니다. 기억을 더듬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예금 상품 문의하신? 네, 맞습니다. 윤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민호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테스트였습니다. 정우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윤서 씨가 어떤 사람인지 보고 싶었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래서 직접 가봤습니다. 평범한 고객으로. 윤서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런데 정우가 계속했습니다. 한 번만 간 게 아닙니다. 일주일 동안 갔습니다. 거의 매일 윤서 씨를 지켜봤습니다. 아버지, 민호가 놀라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윤서 씨한테 사과하고 싶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깊이, 진심으로, 시험한 것,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정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윤서를 똑바로 봤습니다. 덕분에 알았습니다. 윤서 씨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얼마나 진실한 사람인지. 윤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노인을 도와주는 걸 봤습니다. 비 오는 날 수건 건네주는 것도 봤습니다. 그리고 VIP 고객 때문에 상사와 부딪히는 것도 봤습니다. 윤서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때 계셨어요? 네, 봤습니다. 다.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서 씨는 자리를 걸었습니다. 승진을 포기할 각오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옳은 일을 했습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려고. 정우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저는 평생 반대로 살았습니다. 사람을 배경으로 판단했습니다. 가진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그게 현실이라고 믿었습니다. 아버지, 민호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어요. 정우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진짜 가치는 거기 있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 있었습니다. 행동 속에 있었습니다. 윤서 씨가 그걸 보여줬습니다. 윤서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흘렀습니다. 윤서 씨, 정우가 다시 불렀습니다. 제 아들과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윤서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을, 정말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정우가 말했습니다. 윤서 씨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을 가진 사람입니다. 제 아들한테 필요한 사람입니다. 정우는 일어났습니다. 윤서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되어주세요. 제발. 윤서는 손을 잡았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정우도 떨렸습니다. 두 손이 맞닿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윤서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정우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민호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한동안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말없이. 하지만 마음은 통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따뜻한 빛이 거실을 채웠습니다. 오래된 집에 새로운 온기가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작은 예식장이었습니다. 정우가 고집했습니다. 화려할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소중한 사람들만 모이면 된다고 했습니다. 하객은 많지 않았습니다. 양가 가족, 가까운 친구들, 동료 몇 명.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진심이 느껴지는 자리였습니다. 윤서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심플했습니다. 하지만 아름다웠습니다. 행복한 얼굴이 가장 아름다웠습니다. 민호는 턱시도를 입고 있었습니다.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정우는 신랑 아버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딱딱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표정이 부드러웠습니다. 식은 조용히 진행되었습니다. 과한 것 없이, 꾸밈 없이. 주례는 민호의 대학 은사였습니다. 짧지만 진심 어린 말을 했습니다. 결혼은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게 아닙니다. 두 사람이 함께 걷는 겁니다. 서로 다른 걸음으로 하지만 같은 방향으로. 정우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랑 신부가 맞절을 했습니다. 양가 부모에게. 정우는 두 사람을 봤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진심으로. 그리고 윤서의 부모를 봤습니다. 소박한 옷차림이었습니다.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딸을 보는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정우는 일어나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사돈어른. 윤서의 아버지가 황급히 일어났습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정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좋은 딸 키워주셔서 제 아들이 행복할 겁니다. 윤서의 아버지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더 감사하죠. 두 사람은 악수했습니다. 긴 악수였습니다. 말보다 많은 것이 전해졌습니다. 피로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축하했습니다.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정우는 구석에서 지켜봤습니다. 민호와 윤서가 손님들을 맞이하는 모습을,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을, 손을 잡은 모습을.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정우의 오랜 친구였습니다. 사업가였습니다. 정우야, 축하한다. 고맙네. 근데 신부 집안이. 친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별로 대단하지 않던데? 괜찮아? 정우는 친구를 봤습니다. 한때는 자신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대단해. 뭐? 신부가 대단하다네. 그게 중요한 거야. 친구는 이해하지 못한 표정이었습니다. 정우는 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설명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피로연이 끝나고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정우는 혼자 예식장에 남았습니다. 의자에 앉아 빈 공간을 바라봤습니다. 민호와 윤서가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뭐 하세요? 그냥 생각 좀 하고 있었다. 무슨 생각? 정우는 웃었습니다. 너희가 행복할 거라는 생각. 민호가 정우 옆에 앉았습니다. 윤서도 옆에 섰습니다. 아버지, 응, 정말 고맙습니다. 윤서를 받아들여 주셔서. 정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고마워야지. 윤서 씨가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윤서가 정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님, 잘할게요. 민호 오빠도 아버님도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정우는 윤서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나도 잘할게. 좋은 시아버지가 되도록 노력할게. 세 사람은 한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말없이. 하지만 마음은 가까웠습니다. 정우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만약 수진이 봤다면 뭐라고 했을까? 잘했다고 했을까? 이제 됐다고 했을까? 아마 그랬을 것 같았습니다. 정우는 혼자 미소 지었습니다. 며칠 후 정우는 다시 그 금융센터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낡은 옷이 아니었습니다. 평소 옷차림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정장은 아니었습니다. 윤서는 창구에 없었습니다. 이미 퇴사했습니다. 결혼 후 민호의 회사 쪽으로 이직했습니다. 정우가 추천서를 써줬습니다.
정우는 창구 2번을 봤습니다. 새로운 직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젊은 남자였습니다. 고객을 상대하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잠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나왔습니다. 밖은 맑았습니다. 가을 하늘이 높았습니다. 정우는 거리를 걸었습니다. 천천히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우였습니다. 아버지, 저녁 같이 드실래요? 윤서가 요리했어요. 그래, 가마. 집으로 오세요. 기다릴게요. 전화를 끊고 정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누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족이 있었습니다.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50년 만에 찾은 온기였습니다. 정우는 계속 걸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라디오처럼 낮은 목소리가 마음속에서 울렸습니다. 돈은 남겨줄 수 있지만 사람 보는 눈은 배워야 남는다. 정우는 이제 알았습니다. 진짜 가치가 뭔지, 진짜 부가 뭔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뭔지,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늦지 않았다고, 아직 시간이 있다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저 멀리 집이 보였습니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걸음을 빨리 했습니다. 집으로, 가족에게로, 새로운 시작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둠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집에는 빛이 있었으니까. 정우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아니,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삶의 시작. 창구 너머에서 찾은 진실. 편견 너머에서 발견한 가치. 그리고 무너진 벽 너머로 들어온 사랑. 이야기는 조용한 희망 속에서 막을 내렸습니다.